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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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산 가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9월 11일 첫 노래로 비비스의 지난 사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1일 저희 보이는 라디오 첫 노래로 비비스의 지난 사이 듣고 왔는데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노래네요. 네. 오늘 또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이렇게 뭐 문화랑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이제 뭐 심리 테스트도 하고 뭐 과학 산책도 잠깐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역시 퀴즈를 통해서 선물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1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의 스치며 안녕 듣고 1부 문화의 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혜의 스치며 안녕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문화의 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날 주제는 바로 술 없는 축제입니다. 네, 각종 축제들 하면은 역시 술이 빠질 수 없는데 또 요즘에는 술이 없는 축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뭐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술 없는 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데 바로 학생들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죠. 바로 대학 축제 때문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본교생과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요. 대학교 축제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입니다. 네, 요거 술. 네, 대학교 축제에 놀러 가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주점을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기존의 대학 축제는 마시고 즐기는 문화 중에서도 그 술 문화에 치우쳐서 축제가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몇 대학교들에서 새로운 대학 축제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술 없는 축제인데 술이 없는 축제가 과연 재밌을까요? 네, 대학교 축제에 술이 없다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나? 술 그리고 주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술과 안주의 판매가 주를 이루었던 것들이 다른 메뉴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빙수나 커피, 뭐 케이크 등 간단한 먹거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짜장면, 짜장면 직접 만드네. 뭐 피자, 뭐 떡볶이, 뭐 고기 같은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부 학생들의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또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졌어요. 네, 직접 손으로 만드는 뭐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 페인팅, 그 얼굴이나 이런 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이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학생들에게 뭐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강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수제작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파는 플리마켓도 생겨나고, 이것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학생들의 그 학교들에게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지고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킹 공연, 뭐 본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품을 타가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라든지 에어바운스 등 이제 술만 마시는 기존 축제와 달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이제 배울거리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술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뭔가 술 말고 이제 다른 걸 하자 하면 역시 이제 먹을 거를 요즘에 또 그 뭐 요리하는 뭐 사람들이 되게 또 인기가 또 얻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약간 천대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그게 확 바뀌어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약간 이 사람이 또 그 뭔가 전문가구나, 되게 좀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요리를 또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이 축제에서. 네, 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떡볶이라든지 뭐 짜장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한대요. 무슨 그거 뭐지?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저번에 제가 그 세계 속으로에서 뭐 이탈리아 무슨 음식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많이 그 뭐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되게 이색적인 그런 음식들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네, 음식에 대한 그런 그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보통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띵가띵가 놀고 그냥 끝나는데, 요즘에는 그 골라 먹는 재미가 굉장히 풍부해져서 또 좋다고 합니다. 또 이게 먹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음, 갑자기 이걸 축제 가고 싶네. 여기 그 근처에 대학교 이게 축제 언제 하려나? 네, 제가 언제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거. 네, 그러면 아이고,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자윤정의 당신이 좋아, 그리고 리지의 쉬운 여자 아니에요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진자윤정의 당신이 좋아, 그리고 리지의 쉬운 여자 아니에요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일부 문화의 날 술 없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술 없는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술 없는 축제지만 그 축제에 참석한 그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호불호를 보였습니다. 술이 없는 만큼 본교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면은 술 때문에 그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그 걱정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좋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술 문화에 좀 많이 치주돼 있다 보니까 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술 먹고 그 소위 말하는 깽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깽판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뭐 공연 같은 거를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어디 경찰 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사건들, 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분위기를 타서 이제 평소보다 술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걱정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역시 그 술이 없으니까 좀 안전이 좀 더 그 확실히 돼서 좀 더 축제를 좀 본연에 더 충실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뭐 공연 같은 것을 볼 때도 콘서트처럼 좋은 이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낮에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술이 있을 때보다 좀 더 유익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명한 뭐 어떤 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강연을 이제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술 마시고 강연 들어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 뭐 강연하러 왔는데 막 사람 그 뭐 이게 대학생들이 막 술 마시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좀 강연하는 사람이 힘 빠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뭔가 낮에나 뭐 이렇게 술이 없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아져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술이 없으니까 좀
안 좋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술을 팔지 않으니까 뭔가 손님이 오질 않는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축제 때 이제 뭐 꽈비나 뭐 이런 걸로 주점이나 상점을 열게 되는데 술을 팔지 않으면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이제 와도 뭐 살짝 있다가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다고 해서 흑자를 바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술을 팔지 않으면 이제 왔다가 이게 술 한잔 딱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전부터 이제 많이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술이 없으면은 그냥 그래 그 왔어 그러면서 쓱 왔다가 그냥 바로 가는 뭐 이게 뭐 음료수나 뭐 있으면 음료수 하나 먹고 그냥 바로 가는 뭐 그런 게 돼버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될수 그 뭐 이게 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주위에 그 친구들이 또 잘 안 오는 사람도 많대요. 야, 니네 학교 뭐 축제 술 없어? 그럼 나 안 가. 뭐 무슨 재미야? 뭐 이런 그런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또 학생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 양날의 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술 없는 축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게 뭐 축제가 술만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술이 있으면 또 좋겠지만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술만 마시자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런 축제보다는 좀 더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축제가 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찾아 인생사 듣고 이 술 없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찾아 인생찾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술 없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교 학생들을 위한 축제, 이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를 위해서 이제 술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있는 이제 대학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긴 하는데, 술 없는 축제를 기획한 그 총학생회 측에서는 기존 술 문화에 젖어있던 대학 축제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학생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 없는 축제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술 있는 축제는 선후배와 본교 학생들의 화합이 아닌 불건전한 유흥 문화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과 부스에서는 이제 학교 학생들을 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다양한 축제 컨텐츠보다는 대부분 주점들로만 이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술 없는 축제로 주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건전하고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부스 운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술 없는 축제를 이제 다른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니까 그 제 친구 대학교를 가도 이 축제 날 이렇게 먹을거리가 정말 그 주점만 쭉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술 마시고 그런 뭐 이렇게 부침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만 파는 데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술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피자라든지 아까 그 뭐 이렇게 떡볶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파는 데가 한 곳도 없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 네. 그래서 정말 그 술만 마셔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 대학교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 제 중학교 때 대학교 옆 골목쯤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 축제날 끝나고 야, 그 학생들이 정말 그 못 볼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술 마시고 이렇게 막 하는 뭐 이렇게 막 사고 치는 모습들 좀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술 없는 축제를 조금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해보고 이게 좀 안 되면 다시 뭐 이렇게 술을 조금 넣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떨 때만 좀 술을 먹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술 없는 축제가든지 이제 술 없는 축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긴 하는데 이제 술 없는 축제가 2년 정도 된 그런 학교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재밌어지고 이제 더 재밌게 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학생들은 꼭 술이 있어야 재밌다 그런 고정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학교들은 그런 뭔가 다른 학생들 보면 또 꼭 술이 있어야 재밌다 이러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만 버리고 뭐 이렇게 좀 참가해서 이제 재밌게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술이 있든 없든 축제를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좀 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제 본교에 대한 뭐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재미를 찾고 뭐 즐기는 건데 술이나 음식과 같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이 느끼는 뭐 학교의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축제 하면은 그런 그 젊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열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열정, 네, 그런 게 사실 그 술에 의해서 많이 그 가려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이런 거를 한번 다 많이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부 문화의 날은 이제 대학교의 술 없는 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일단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리고 푸름의 콩깍지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리고 푸름의 푸름 콩깍지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문화의 날 그 대학교의 술 없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벌써 1부 끝날 때가 됐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심리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 산책 뭐 과학에 대한 그 상식에 대한 뭐 이런 걸 살짝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다리는 그 퀴즈 빵빵 시간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잠깐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네, 12일 바로 내일 저희 야암상가시장에서 제6회 한마음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제 저희 야암상가시장에서 2만원 이상 그 구입을 하시면은 이제 응모권을 드립니다. 그 응모권을 뭐 이게 성함이랑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응모함이 있어요. 저쪽 그 시계탑 사거리에 가시면 그 응모함이 있는데 거기다 딱 쏙 넣으시면은 내일 축제 당일날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는데 야 경품이 대단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이게. 네, 뭐 이렇게 진짜 비싼 게 많습니다. 네, 이거 더 저도 이렇게 쓱 하나 하려다가 네, 못했는데 네, 저는 안 될까요 이거? 네. 네, 이거 하고 싶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한마음 축제 날에 뭐 체험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시식회 그런 뭐 것도 있으니까요. 저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무대 행사도 있습니다. 네, 뭐 벨리 댄스라든지 뭐 마술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공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초대박인 게 내일 바로 가수 강진 씨가 오십니다. 네, 초청 가수로 가수 강진 씨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 한마음 축제를 빛내주시니까요. 저희 내일 토요일 가족과 함께 저희 야암상가 시장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또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응모하시는데 내일 축제 당일에 없으시면 이 추첨이 되더라도 상품은 못 받습니다. 네, 꼭 응모하시면 반드시 내일 축제 당일날 참석을 하셔서 내 응모권이 이게 됐나 한번 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경품 나는 안 되나 이거. 네, 좀 하고 싶네. 네, 그러면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또 역시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 노래 교실 노래를 또 들어야겠죠. 유연상의 고삐 그리고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총 7곡 듣고 2부 시작하는데 노래책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노래책을 찾으시나요? 요즘에도? 네. 요즘엔 그 노래책 찾는 걸 이제 못 봐가지고. 네. 그러면은 유연상의 곱비부터 듣고 이 7곡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유연상의 곱비,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총 7곡을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들이 참 다 좋아요. 네. 맛깔납니다. 이번 이제 2부에서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이제 과학 산책 그리고 마지막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까지 이제 갔는데 2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200% 듣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의 200%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2부 첫 순서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서 한번 나는 어떤가? 요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숲속에 높은 탑에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먼 곳에서 탑을 발견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당신이 시계바늘의 위치를 그려 넣는다면 몇 시로 할 건가요? 네, 이 숲속에 높은 탑이 있는데 먼 곳에서 그 탑을 발견했어요. 네, 만약에 이 탑의 시계바늘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몇 시일 것 같으냐,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1번 9시 30분, 2번 10시 10분, 3번 12시, 4번 3시, 5번 6시. 다시 알려드릴게요. 1번 9시 반, 2번 10시 10분, 3번 12시, 4번 3시, 5번 6시인데 저는 요거 저는 3시. 네, 전 3시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요거는 남들과는 다른 나의 숨겨진 면모를 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그 9시 반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이 양반들은. 평소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큼 빛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조금 그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몸에 밴 습관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개성을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래요. 대단한 사람이 굉장히 그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네요. 다음 10시 10분 선택하신 분, 분위기 메이커의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뭔가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 이끄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인가 보네. 이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고 분위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능숙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의력이나 아니면 관찰력, 뭐 날카로운 미적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유행에 민감해서 뭔가 이것을 자신의 것을 소화해서 뭐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옷도 잘 입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빠릿빠릿하고 이제 옷도 잘 입는 뭐 그런 분들이네요. 네. 그 다음 12시 선택하신 분, 믿음직한 신뢰를 주는 섬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신뢰를 주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이런 분들의 이제 성격이 매우 섬세한데 그만큼 매우 예민하다고 합니다. 가끔 신경질적인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 실수도 걱정하는 약간의
아주 잠깐 조금의 실수도 걱정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완벽주의자 수준이네요. 이런 분들을 막 청소 막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그런 분들, 혹시나 폐를 끼치는 상황이 오면 마음이 굉장히 또 불안해집니다. 네, 불편해지고. 네, 하지만 그만큼 섬세한 센스의 그 소유주라서 근데 그 같이 있으면 조금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이런 분들은. 네. 그러면은 다음. 네. 네. 어디 갔나 또? 네. 이번 제가 선택한 셋이, 네, 셋이 선택하신 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 좋은 사람. 이야, 네, 제가 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네, 저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사람들이. 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이제 안정감을 주는 타입인데 뭐든지 요령을 부리지 않고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또 성실합니다. 또 한성실해요. 네, 제 그 원래 이름이 우성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디 있어 또? 네, 그 자신의 할 일에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행에는 둔감할지도 몰라서 뭐 패션이나 이런 뭐 꾸미는 걸 잘 못한다고 하네요. 거의 내 얘긴데 이거? 네. 제가 그 옷이나 이런 걸 잘 못 입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치장 같은 걸 잘 못해요. 거의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 딱 들어맞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6시 선택하신 분들, 느긋하고 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이런 분들 성격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세한 일에는 그다지 걱정이 없고 뭐든지 심플하게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뭐든지 깨끗하고 그냥 뭐 쉽고 이렇게 간편한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가끔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쓰는 습관이 한번 길러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충고도 여기 나와 있는데 약간 뭔가 되게 편안해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이렇게 뭔가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네, 네, 제 친구가 왠지 했으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거를 했으면 한 6시를 선택했을 것 같네요. 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느긋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약간 돼지 같은 그런 아이씨. 네, 나중에 제 친구한테 요거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거 진짜 맞는지. 네, 일단 저는 3시 했는데 이거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선택하신 게 이제 많이 들어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이거.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D의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과학 산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G.O.D의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2부 과학 산책을 하는 시간인데 이 과학 산책 시간은 이제 과학에 대한 뭐 이렇게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과학 산책 주제는 지구 밖 지구 찾기입니다. 요즘에 또 그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 그 외계 행성을 뭐 찾았다, 뭐 제2의 지구를 찾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하루에도 뭐 몇 개씩 올라오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찾다가 지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뭐 행성을 뭐 나사에서 뭐 발표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화제가 돼서 제가 한번 이제 과연 진짜 그 지구랑 비슷하게 생긴 그 행성이 있나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그 행성들이 되게 많은데 2개의 태양이 뜨는 또 행성이 또 있습니다. SF 영화 스타워즈의 명장 중 하나가 그 석양을 배경으로 2개의 태양이 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영화 속 주인공의 이제 고향이 그 타투인 행성이죠. 네, 이 2개의 별을 돌고 있다는 그 설정 때문에 그 석양을 그 2개의 태양이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 그 8월 10일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 연구진이 이
트윈 행성을 실제로 찾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비슷하게 생긴 지구에서 약 1400광년 떨어진 검은 고자리에서 두 개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케플러 453b가 바로 그것인데, 이걸 보면은 그 찾은 행성들의 이름을 붙여요. 뭐 이렇게 케플러 뭐 453b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숫자랑 뭐 영어랑 이렇게 같이 붙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행성 이름이 이제 케플러 453b가 아까 그 두 개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인데, 이 케플러 453b는 무게가 지구의 17배가 넘고 직경은 지구의 6.2배나 되니까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네, 태양계로 치면 목상과 같은 덩치가 큰 가스형 형태라고 그 행성이라고 하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거의 생존할 수가 없대요. 이 가스만 있는데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뭐 가스만 있으면 살 수가 없죠. 연구팀은 케플러 453b가 우리 태양의 94%, 20% 크기의 두 항성을 지구 날짜로 한 240일 정도 주기로 이제 공개한 사실을 알아냈는데, 두 개의 태양이 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뭐 추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별, 즉 그 쌍성을 도는 행성이 발견된 건 이번이 10번째인데, 2011년 유럽 남부 천문대에서 케플러 16b를 발견한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눈치챘겠지만 쌍성을 도는 행성이 태양계 밖에서 그리 희귀한 존재는 아닌데, 우주의 별 중에서 절반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별과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개 이상은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태양이 있는 데도 있대요. 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야, 태양이 막 두세 개면은 뭐 어떤 느낌이야 이건. 네. 그럼 밤이 없나 이게? 네. 하여튼 그 미국 서던 코네티컷 주립대 연구팀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쌍성을 가진 행성이 전체 외계 행성의 50%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야, 두 개 그 태양이 도는 뭐 두 개나 아니면 뭐 다른 행성들끼리 같이 이제 뺑글뺑글 도는 그런 게 전체 외계 행성의 50%래요. 야, 이거 대단한데? 쌍성을 도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쌍성계에서는 지구 크기의 고체 행성이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그 쌍성계 행성들도 모두 가스형 행성이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건데, 각각의 항성에 의해서 주위 물질의 공전 궤도가 어지럽게 얽히면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부서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쌍성계에서도 암석으로 된 지구형 행성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 그 지구랑 정말 똑같이 생긴 게 두 개의 태양을 뺑글뺑글 도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게 지금 사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태양이 막 3개, 4개 되는 기이한 외계 행성도 계속 그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27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네, 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가 발표한 30R이라는 별은 태양이 무려 4개라고 합니다. 야, 무슨 태양을 4개나 갖고 있어 얘네는. 사성계라고 하는데, 이 사성계는 보통 쌍성이 이중으로 겹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2개 있는 게 이게 또 겹쳐가지고 4개가 된 거래요 이게. 야, 엄청 많은 거네. 그러면 하나의 외계 행성이 태양과 같은 2개의 항성 주변을 도는 동시에 또 다른 쌍성의 궤도를 도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야, 이게 4개가 뺑글뺑글 돌고 있대요. 야, 신기하네 또.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타의 아이스웨어, 그리고 투빅의 요즘 바쁜가봐 듣고 이 또 다른 지구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mise you, bab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I Swear 그리고 투빅의 요즘 바쁜가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2부 과학산책 지구 밖 지구 찾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 연구진은 2009년 지구로부터 136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쌍성계 30아리 A와 단일 행성으로 보이는 30아리 B를 찾았다고 합니다. 136광년이면은 그 은근히 짧은 거리네요. 네, 그나마 이들은 이제 공통의 중력 중심을 도는 항성계였는데 6년 뒤 30아리 B 주변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쌍성에 얽힌 새로운 쌍성을 찾아낸 건데 목성의 10배 규모인 새로운 행성은 새로운 별 주위를 335일 주기로 돌았다고 합니다. 이야, JPL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 사성계 행성에서 낮 동안 하늘을 보면 하나의 작은 태양과 두 개의 밝은 별만 보이지만 충분히 구경이 큰 망원경을 보면 밝은 별 중 하나가 쌍성으로 점점점 변화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그 JPL의 왜 이렇게 이름이 또 어려워. 르위스 로버츠,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딱 읽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르위스 로버츠 연구원도 설명 자료에 이런 다양한 외계 행성 시스템이 서로 엮였던 사실을 알게 돼서 행성과학이 묘미라고 생각해요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승리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책임연구원, 되게 기네 직함이. 네. 하여튼 김승리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책임연구원은 30아리 A에 있는 두 개의 별을 한 덩어리, 30아리 B에 있는 두 개의 별과 한 개의 행성을 또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두 개의 덩어리로 서로 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하는데 그게 딱 그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거네요, 이게. 신기하네. 그럼 지구와 가장 유사한 외계행성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을 근접 통과한 지 8일째 되는 7월 23일, 전 세계 사람들은 우주 이야기로 또 한 번 열광했습니다. 나사가 지금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 가운데서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이 캐들러 452b를 발표한 겁니다. 네. 캐들러 452는 백조자리 방향으로 약 14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인데 캐들러 452b는 이 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진, 그리고 하지만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지는 않는 골디락스 영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행성들 보면은 정말 그 뭐 태양이나 이런 너무 가까워가지고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이게 너무 차갑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중간에 딱 알맞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발견된 이 지구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행성이 케플러 452b가 이 골디락스 영역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통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낮은 행성들은 중심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가령 그 지구처럼 공전 주기가 1년인 별이라면 한 2-3년 동안은 이제 관찰해야 행성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한 케플러 452b는 주기가 1년으로 지구만큼 길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심별인 케플러 452와 행성 케플러 452b는 크기까지 태양과 지구의 그 모습을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이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구보다 약간 큰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가운데는 가장 유력한 지구 라고 합니다. 야, 가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리가 1400광년이면은 이게 빛의 속도로 1400년을 가야 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갈라나 이걸? 네. 케플러 22b, 케플러 69bc, 케플러 62f, 케플러 186f, 글리제 581b, 뭐 이렇게 많아.
등도 이게 굉장히 그 지구랑 비스무리하게 생겼다라는 행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는 생명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즉 물이나 대기, 공기 있죠? 네, 이런 게 있는 행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 제2의 지구 후보는 이제 최근에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24일, 9월 24일, 네, 9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9월 24일에는 120광년 떨어진 HATP11b라는 외계행성 대기에서 물 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야, 물 분자가 발견됐으면 좀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이거? 네. 이제 크기가 해왕성 정도 크기라고 하니까 작네요 이게. 네. 나사 존 그런스펠드 과학 임무 담당 부국장은 지금까지 물 분자가 발견된 행성 중에 가장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서 케플러와 허블 그리고 스피처 우주만원경까지 모두 동영해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고해상도 분광기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물 분자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관측했는데, 야, 그러면은, 야, 근데 이게 작으니까 몇 명 못 살겠네요, 이걸. 네, 뭐 이렇게 찾아가서 가도, 네, 살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일단 태양의 나이가 지금 한 40에서 50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태양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제 폭발하게 되면, 이제 과연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는데, 이탈리아 국립천문학 연구소 팀이 태양계 밖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구는 태양의 폭발한 이후에도 살아남긴 한다고 합니다. 네. 살아남긴 한다? 약간 그 뉘앙스가 이상하네. 네. 연구팀이 주목한 건 이제 지구에서 4570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의 백색 외성 V391 PEG인데 연구팀이 이 별이 거성 단계를 거쳐서 폭발을 막 마친 노년기의 태양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네. 이 행성은 폭발 전에 비해서 질량은 2분의 1이고 온도는 15배 이상 뜨거워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연구팀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행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의 폭발 전 질량과 위치를 역으로 추적했다고 합니다. 추적한 결과 중심별에서 1.0 AU 거리면은 이게 어떤 거리야 이게? 이게 그 뭐야 지구랑 태양 거리가 1.0 AU인가요? 하여튼 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 있던 이제 목성의 3.2배 무게의 행성 V391 PGB는 폭발 이후에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좀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네. 태양계로 치면 태양이 폭발한 이후에 지구의 위치가 현재보다 더 뒤로 이렇게 밀려났다는 뜻인데 김책임 연구원은 중심별이 폭발한 뒤에 질량과 중력이 줄어들면서 이게 더 멀어지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풍선 터지면은 그 주위에 뭐가 먼지 같은 게 있으면 좀 멀어지듯이 이게 태양이 딱 터지니까 좀 밀려난다고 하네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다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었다고 해서 생명체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태양이 늙어가지고 폭발하기 전에 지금의 금성 궤도까지 매우 커질 거고 그때 지구에 도달하는 열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2007년 네이처 9월 11일자에 실렸는데 한편 그 태양계의 거름마 시절을 보여주는 항성을 가진 외계 행성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진이 3월 27일에 발표한 외계 행성계 HD 115600은 중심별 주변에 암석의 잔해로 이루어진 밝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행성을 발견했는데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탄생 시에 형성된 거대한 고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속 그 연구를 하면서 혹시나 뭐 태양이 나중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터질 때랑 아니면 이제 좀 맨 초창기 그때 모습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얼마 동안 있는다는 거야 이게. 하여튼 우리 자연을 사랑하면은 좀 더 오랫동안 지구에 인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이 이겁니다. 네, 좀 당혹스럽네. 네. 여기에 뭐 이렇게 또 비슷한 태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그게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딕스 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왔습니다. 네. 2부 과학산책 지구밖 지구 찾기를 했는데 아직 그 지구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많이 찾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지구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거는 아직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우리 환경을 사랑해서 이 하나뿐인 지구 오래오래 이제 붙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또 이제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 제가 퀴즈 드렸던 그 당첨자를 또 알려드려야겠죠. 저번 주 퀴즈 내용이 다음 중 땡벌을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1번 강진, 2번 패티김, 3번 소년도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네, 1번 강진.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정말 축하드리는데 제가 또 추첨을 했어요. 네,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두 분을 제가 두 분 이제 막 흔들어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로 딱 뽑았는데 일단 먼저 잡곡상의 김정필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영애님. 네, 또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오셔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작곡상의 김정필님이랑 김영희님, 네, 시간 되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오셔가지고 그 상품권 받아가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또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퀴즈는 이거 또 긴장되네요. 이거. 네.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 바로 저죠. 네. 저의 나이는 30대다. OX입니다. 네. OX. 네.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 저의 나이는 30대다. 30대가 맞으면 O. 아니다. 30대는 아니다. 40대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X를 하셔가지고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 적으셔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제가 또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민 여러분이나 뭐 상인분들 상관없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혹시 정말 끼를 주체할 수 없다. 그런 그 상인분들 중에서 상인 DJ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문제 알려드릴게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 바로 저죠. 저의 나이는 30대다. 네, OX입니다. 네, 30대가 맞으면 O, 아니다. 30대는 아니다. 40대 정도는 돼 보인다. 늙어 보이더라. 그러면 X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함이랑 연락처 적으시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 맞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 네,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이게 끝날 시간이. 네, 또 내일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한마음 축제를 하죠. 네, 정말 성대하게 하니까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저희 야암상가 시장 오셔가지고 이 한마음 축제 즐기시면서 뭐 먹거리도 드시고 체험 행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청 가수 강진도 보시고, 네, 이제 무대 행사 뭐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방송이 끝난 뒤에 미모의 시민 DJ, 이제 임 DJ가 하나 또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작곡상의 김정필님이랑 이영애님 상품권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반에 역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산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2011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준비됐습니까? 아요